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조홍천 개혁신당 특보단장, 총괄자가 생각이 안 나요. 총괄특보단장님 나오셨고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홍천 단장께서는 오늘 가죽 점퍼를 아주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아, 예. 예. 오늘 요 방송 마치고 예. 그 차량 정비가 예약돼 있는데 정비요? 예. 그 아마 추운 데서 밖에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아니 멋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차피 또 뭐 지금 국록을 먹는 입장도 아니라서 뭐 크게 뭐 구애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양복 꼭 입으시지 않아요. 김경진 의원도 자유롭게 입고 오셔도 됩니다. 네. 뭐 차량 정비 때문에 차량 정비 잘하시고요. 예, 두 분 오늘 길도 사실 굳어요. 네. 지금 오늘 눈은 안 오는데 네. 블랙아이스가 도로에.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길 저 오다가 2번 넘어질 뻔했거든요. 아이고. 네, 네. 예, 낙상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네. 말씀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뉴스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수혜시대 일환으로 개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국무총리 교체인데요. 주호영, 권영세, 홍준표 등등등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급부상 중이죠. 한국은행 총재가 총리로 거론되는 자체가 이례적인데 과연 이창용 총재의 국무총리 가능성 몇 % 내다보십니까? 김경진 전 의원 10%. 10%, 조홍천 전 의원 15%. 10대 15. 오케이. 네. 2번 문제.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지난기에선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위한 용산발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주장하는데요. 이건 과연 실제일까요? 망상일까요? 실제다 O, 망상이다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X 실제가 아니다라고 들어주셨네요. 잠시 후에 해설 좀 해설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오케이. 애매합니다. 예. 3번 질문 연장선상에서 드립니다.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느끼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결국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중대 결심을 고민하지 않겠냐라는 말이 측근들 사이에 나옵니다. 과연 한동훈 대표의 중대 결심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오늘 두 분이 계속 일심동체 네. X 드셨어요. 현실화하지 못할 거다. 4번 문제.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들에 대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서 표결을 붙이는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너끈히 통과시키고도 남지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들 헌법재판소라는 허들을 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이재명 방탄용 탄핵 아니냐라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멈춘다 두 분의 생각은 들어주십시오. 오늘 왜 이러세요 두 분? 원래 그래요. 똑같이 O 드셨습니다. 처리한다. 5번은 국제 이슈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로이터발 보도가 있었죠. 집권 당시 트럼프 당선자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두 사람 만날 것이다. 이번엔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드디어 갈렸습니다. 네. 조홍천 O, 김경진 X 여기까지. 5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주에 새로 등장한 이름부터 좀 거론해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갑자기 수면 위로 쑥 올라온 이름이에요. 이창용. 저는 하는 총재가 웬 총리 좀 의아해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 소문이 구체화되더니 여의도에는 어느 정도로 소문이 도냐면 99% 확정됐다. 이런 썰이 돌아요. 네. 이런 썰이 돌아요. 네. 근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냈냐면 겉뜬 소문이다.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립니다. 이거 뭐 얘기 좀 들으신 거 있는 분? 어떤 분 먼저? 김경진 의원님. 저는 정보가 없어요. 그냥 내피셜이에요. 정보 없으세요? 정보는 장성철 소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더만요. 장성철 소장. 아니, 지금 자리에도 안 계신 장청철 소장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네. 그럼 왜 10%밖에 안 주셨어요,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지금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 보면 총리가 지금 사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벌써 그리고 한 7개월 이상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보면. 맞아요, 한덕수 총리. 네. 거기다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낮죠. 예. 그다음에 당 지지율 낮죠. 또 당과 대통령실은 불화 상태죠. 어쨌든 뭔가 개각은 해야 되는 상태인데 개각의 가장 상징 정점이 총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음. 여의도에서는 어쨌든 총리 후보자 2명 정도를 낙마시키고 마지막 3번째 정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기임을 확실히 기운을 빼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략에 관한 어떤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와도 인준 안 시킨다?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치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굴의 윤석열이잖아요. 꺾이지 않는 윤석열이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도 진격의 윤석열인데 어. 총리 후보자 낙마되는 상황은 아마 본인이 심정적으로 감수하기가 매우 싫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 가장 첫 번째 인선 기준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 아니겠느냐. 국회 통과 가능성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인사청문회 했었고 네.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경제기구 근무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력도 그 정도면 훌륭하다. 음.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실제로 아마 고려를 했을 거예요. 보면 실제로 아. 고려를 했고. 예.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보면 당 내부에서는 첫째 이분이 정치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럼 총리라고 하는 게 특히 정무직 음.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군데 막혀 있는 것을 뚫고 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핵심인데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국제금융기구의 근무 경험은 사실 이건 학자적 성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리라고 하는 본래의 직에 요구되는 소양이나 자질이 있을까? 그거 퀘스천 마크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은 쉽지 않아요. 임명 본질에 안 못할 맞는 인물의 어떤 커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10% 주셨어요. 조홍천 의원도 15%밖에 안 주셨어요. 글쎄 지금 이창용 총재 하마평이 처음 나온 게 한 예. 나흘 전에 우리 노컷 뉴스에서 단독으로 그랬어요.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노컷 뉴스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예. 이대로 되면 참 좋겠다. 어. 근데 그게 용산 뭐 고위 관계자 뭐 이런 출처가 아니고 여의도 여권 핵심 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용산에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여의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여의도라도 용산하고 교감 없이 이렇게 좀 뭐 거의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다. 지금 뭐 맨날 정쟁만 하고 대화 타협은 없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수사나 재판으로 덤터기를 씌워가지고 주저앉힐까 그것만 골몰하고 있는 지금 사이에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전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주저앉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많은데 예. 이창용 총재가 그동안에 뭐 뜬금없이 오지랖 넓게 뭐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막 얘기를 언급했었어요. 하고 예. 모든 문제가 다 교육의 근원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맞아요. 굉장히 동감을 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강남 지역에 강남 지역 고등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걸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뽑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국토 균형 발전이 그래야 예, 된다. 예. 저는 평소 지론이 인서울대학은 국가보조금 1원도 주지 말자. 다 쫓아버리자. 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여기서 저 스카이 대학이 여기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인서울 또 덩달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본사들도 다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다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건 그래요. 국토 별로 넓지도 않지만은 요 수도권 여기에 그냥 50% 바글바글. 이상이 예. 빠글빠글 GDP도 59%인가? 미국은요 수도권 집중률이 4%밖에 안 되고 일본은 20%대예요. 예.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절대 양극화 안 되고 우리 잠재 성장률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창용 국무총리 찬성? 그래서 전 굉장히 잘된
생각이다. 어. 자기들의 인재풀을 벗어나서 드디어 보기 시작했구나. 어허. 라고 봤는데 어저께 그 대통령실에서 뭐 뜬 소문, 웃기는 얘기, 예.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나오니까 우선 또 놓고셔서 다시 한 번 더 취재는 하셔야 되겠지만 역시 뭐 잘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으로 봅니다. 그래도 5%더 붙인 거는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가지고 한 거예요. 됐으면 좋겠다. 근데 김경진 의원이 지적하신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정부의 고위 강요가 소통 능력 뛰어나면 그게 흠결상이에요. 왜 적이랑 강하게 맞부딪혀서 싸우고 관철시키지 못하고 왜 적이랑 타협을 해. 뭐 왜 굽신거려? 왜 소통해 이렇게? 왜 소통해? 아유 그건 별로 고려 대상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아마 에이, 조홍천 선배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예. 아니 그럼 두 분 다 뭐 지금 완전히 해석은 다르시고 이창용 총재를 바라보는 눈은 다르시지만 가능성은 비슷하게 낮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김경진 전 의원? 그나마 국무총리?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네. 주호영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인데 주호영 의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어요. 주호영 의원, 네. 조홍천. 저는 그냥 오덕수가 갈 것 같아요. 오덕수가 누구예요? 한덕수 총리가 5년 동안 오덕수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왜냐하면 이건 뭐 인준이 안 됩니다. 오덕수 총리님 깜짝 놀라시겠어요. 네. 듣다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려면 네. 유승민 대표 그분 정도 하면은 아마 인준도 되고 대통령만 되게 머리 아프겠지만 그래도 저 국정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나마 좀 회복이 될 거예요. 유승민 카드. 저는 그분 강추합니다. 가능성 몇 %? 0%. 0%.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누가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그나저나 김경진 의원님, 네.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 중 맞아요, 틀려요? 설마요. 설마요는 아닙니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자, 조홍천 의원님,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 중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동 중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X를 했는데 예. 간 보는 것 같아요. 간 보는 거. 그러니까 예비 단계, 예비 음모 단계는 되는데 아직 기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X를 아까 드셨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갸우뚱거리면서 그랬잖아. 김옥균 프로젝트 절대 아니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간 보고 있다. 요거 될 건가 말 건가. 예. 카드 꺼낼랑 말랑. 예, 꺼낼랑 왜냐하면은 말랑. 우선 저 뭐 김은혜 의원이나 뭐 강승규 의원 등 예. 용산 수석 출신들이 막 나서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 장모 이름이 누군지 인터넷에 서핑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조홍천 의원님 장모님. 한 대표 장모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 전산상 오류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으며 한 대표 이름, 장모의 이름까지 전 가족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입력해 봤을까?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있다. 그리고 저 지금 당내 인사도 아닌 장해찬 전 최고가 어떻게 이걸 자처지종을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저 매일 저렇게 막 떠들고 있을까? 근데 왜 가동 중이 아니라 가동할까 말까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한 방식이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 뭐 김건희 특검법에 예. 뭐 동의를 해준다든가 뭐 한 방식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지금 친한계가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주춤하거나 오히려 조금 빠지는 거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정말 이럴 일은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아마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그 위정교사 네. 그게 이제 세게 유죄로 나오면 그냥 포문을 절로 돌려가지고 묻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의외로 무죄로 나오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김옥균 프로젝트 개봉박도 하려다가 지금 멈췄다 일단. 아니 그게 아니고 시선을 친한계가? 완전히 밖으로 돌리려고 저 한동훈 대표는 예. 그래서 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묵혀가지고 계속 두고 가다가 저게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위로 돌아가고 예.
어쨌거나 답답합니다. 도대체 그 쓴 사람이 누구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 잘못하면 타진요 되게 생겼어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거 한 2년 갔거든요. 2년이 뭐예요? 그거 더 갔어요. 마지막 판결까지는 4년 갔어요. 그거. 4년 갔어요? 네, 4년 갔어요. 아니 제가 당이론적인 측면에서 예. 제 희망을 담아서 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두 분께 지금 공개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제발 대통령께서는 좀 통이 큰 품이 큰 모습을 이번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야 한동훈 당대표 곤란하게 하지 마라. 그 이슈 그만해라. 그냥 공개 발언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복은 엄청 품이 큰 거 입고 네. 다니시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당대표는 예. 누가 봐도 지금 그 가족이 하지 않았나라고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헌법상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고 한동훈 당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같은 내부라도 그 비판이 있어야 건전한 정당 구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실명 시스템을 통해서 약간의 욕설이 들어간 게시물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거는 사람의 덕에 관한 문제예요. 도의적인 문제, 예. 민망한 문제다. 그 민망한 말씀이죠? 문제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께서 그런 일이 했다면 그 부분은 배우자 본인 한동훈 당대표 배우자께서 제가 다음부터 조금 더 품과 아량과 덕을 키우면서 정치인 당대표의 배우자로서 삶을 연마해 가겠습니다. 이 한 말씀 언론에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좀 풀고 가라. 풀고 가요. 아니 지지율이 뭐래도 지지율도 낮고 국민들한테 사랑도 못 받으면서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해야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이지 이게 지금. 안 써요. 예. 네. 쓰지 않아요. 안 쓰겠어요. 민주당은 예. 완벽한 일극 체제 아닙니까? 예. 거기다 개딸 전체주의가 쫙 돼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가 딴 사람인데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뭐 김옥규는 아니라 뭐 당장에 조광조 프로젝트로 사형 내려올 겁니다 아마.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힘은 다극 체제예요. 예. 그래도 뭐 대통령에 그렇죠. 대해서 네. 좀 삐딱선도 쓰고 예. 약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허. 63% 득표했잖아요. 예. 국민, 당원. 한 대표. 예. 대통령 저 좀 잘못하는데 이상한데 그거 바로잡을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해가지고 좀 제대로 잡고 국정 지지율 올리고 재집권 할 수 있도록 해봐. 네. 라는 게 그 의도였다고. 네. 그럼 그거 믿고 던져야지.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져가지고 부력의 힘을 믿어야지. 왜 이걸 가지고 뭐 법으로 되니 안 되니 뭐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두 분 다 그냥 우리 가족이다 하고 털고 가도 국민들이 아마 이해할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해할 안 되는데 국힘은 된다 이겁니다. 민주당은 죽이거든. 움직이면 죽이니까. 또 왜 그러세요 또? 아니 죽인다며요. 아침에 살벌하게 죽인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두 분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 즉 다음 달 10일에 있을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네. 이탈표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속을 아주 세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중대 결심이라고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중대 결심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건데 두 분 다 중대 결심 못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러셨네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못해요. 왜 못해요? 아니 왜냐하면 가령 한동훈 당대표가 예.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음흠.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이 정말 이 사람한테 내 모든 정치적인 운명을 걸 정도로 강력한 별빛을 바라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순간에 거대한 파고를 넘어가면서도 한 대표를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따라갈 자가 없을 거다 지금.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 아까 가정법적으로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 중이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설마 그럴 일이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이거 쫓겨날 상황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끝까지 버틸 거고 당대표직 유지할 거예요. 또 거꾸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했으면 하는 의향을 친한계 의원들한테 표시한다 그래서 예. 친한계 의원들이 따라올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적으로 본다면 둘 다 그냥 헛개비 씨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힘자랑하면서 하늘에 권투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 보고 권투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시즌 2 일어날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 그땐 아니, 됐잖아요. 한동훈 당대표가 예. 벌써 아까 조홍천 선배 말한 대로 63%의 득표를 가지고 갔잖아요. 예. 그럼 당원들도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은 최근에 느낌이 뭐 없지 않다고 저도 이제 이 일선에서 들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그만두고 나가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는 당원들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게다가 네네. 제가 이 방송에서 한 두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당대표가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대통령의 덕에 대한 문제예요. 아, 대통령도 이게 아무리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본인의 덕으로 품으셔야 돼요.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품과 덕을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중대 결심. 그러니까 안 할 거고 못 할 거다. 네. 따라갈 친한계가 없다. 거의 없을 지금 거예요. 양대 조현님? 진영이 완전히 결집된 상태입니다. 음, 요 게시판 내부 문제로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결집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 네.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 상대방을 대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네. 당 대표라는 사람이 중대 결심을 해가지고 그 전열을 흐트리고 빈틈을 보여주고 저 이 교착 상태인데 여기서 급격히 기울어지게 만든다? 이거는 여권 분열 공멸의 주범으로 뽑힐 겁니다. 지금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한 발 남은 총알 환 대표한테는 예. 이고요. 예. 혹은 또 벌이 저 쏠 때 예. 쏘면 상대방이 뭐 퉁퉁 붓고 난리 나지만 벌은 죽습니다. 죽죠. 예, 요거 한 번밖에 못 써요. 맞아요. 예, 과연 이 게시판 가지고 야 이거 나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만으로 이 벌침 한 방을 쏜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윤 대통령 같으면 네. 한동훈 특검 올라오면 그거 그냥 소명해버려요. 아, 한동훈 특검 올라오면 서명한다. 예. 즉 한동훈 대표도 죽는다. 그렇죠. 이거는 뭐 거부권 안 하고 어차피 어. 야권이 그냥 의결해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예. 용산에 왔을 때 그냥 소명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 그래서 결국 못 쓴다. 못 쓰는 침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두 분 다 똑같이 보셨네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한 1분 정도. 그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다음 주에 통과시킬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의 취지는 이거예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그거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 안 해서 무혐의 처분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중앙지검장 직무 정지시켜놓고 가능한 검사들 뭐 감사원장 탄핵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특활비 예산 깎지, 주요 기관들 특활비 다 없애버렸지, 그다음에 탄핵시켜서 일 못하게 하지. 결국은 국가기관의 그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 어느 누구도 꼼짝도 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 눈치만 봐라. 전부 그 시그널이죠.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 조 의원님. 강백신 어미준 여기에 대한 탄핵 네. 이건 뭐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나 공소유지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재판이요. 예. 근데 저 중앙검사장이나 4차장 네. 뭐 부장 네. 요 3명 있잖아요. 요건 조금 달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결정 이후로는 이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접었습니다. 저래 가지고는 이제 검찰은 그 뭔 짓을 해도 이제 국민적으로 신뢰를 받기 힘들어요. 물론 민주당 참 못났죠. 뭐 조자랑 홍칼처럼 계속 흔드니까. 탄핵을. 그리고 이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들 짓고 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독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빌미를 줬다. 물론 직무유기는 안 될 겁니다. 헌재 통과 안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빌미를 줬고 특히 못난 거는 어저께 부장검사들 이 뭐 30몇 명이 예. 뭐 같이 뭐 연판장 예. 했다는 거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했을 때 그때 검난이 일어났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현역 검사였으면 니네들이 검찰이 니네 거냐? 왜 다 말아먹냐? 그땐 가만히 있고 지금 이거 뭡니까? 이 관제대모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별개로 검사 탄핵을 하나로 보지 말고 사안별로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듣는 것으로 정리하죠. 조홍천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